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뭐 100년이 넘게 처음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인플레이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 미국의 주택도 투자로 한번 보시면 흥미롭다. 자,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경제살롱에서 지식 한 잔으로 깔끔하게 해소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경제살롱의 배우 박재민입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가? 아니, 돈이 되냐고. 돈이 되는가? 돈이 안 되는가? 궁금하시죠? 무조건 돈이 됩니다. 오늘도 광순의 복덕방에 이광수 대표님 모셔보고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요즘 조회수 터집니다. 아니에요. 이게 더 분발해야 돼. 아셨어요? 유튜브에서 평균 조회수가 굉장히 떨어져요. 평균을 내보셨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데 많이 나가잖아요. 네네. 그 평균을 매우 떨어뜨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경제살롱이. 그러니까 n분의 총합을 하셨군요. 네, 네. 빨리 그 조회수 좀 사고 그래. 안 돼요 그거? 네, 저희는 공정한 방송을 추구합니다. 제가 노력해야죠. 제가 노력해야죠. 아니 그런데 확실히 이 경제살롱에서 하는 이 돈이 되는가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니 좀 몰랐던 거를 새로 알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부동산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가 집 사야지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부동산을 이해하면 다른 것들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도 연관돼 있고 경제 상황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그런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가계에서 가장 큰 자산은 뭡니까? 부동산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식 시장도 연관이 돼 있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도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뭐 부동산 관심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 하실 때도 그리고 코인 하시더라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자산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동산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의 파급력이 워낙 크고 또 부동산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렇게 토지와 건물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사실 유동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큰데 최근에 미국의 물가가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너무 좋게 나와요. 그래서 막 금리가 그죠? 안 내리잖아요. 네. 근데 물가가 안 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부동산 연결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네. 그게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 40%에서 50% 비중을 40%에서 30% 비중을 차지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그렇군요. 기준금리를 이야기할 겁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미국으로 가나요? 네. 네네네. 미국 한번 가보시죠. 오늘 오늘 공짜로 미국 가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지도 한 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네네. 넓게.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미국 부동산 얘기를 박재만 앵커님과 같이 얘기를 네.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사실 저희가 미국 부동산을 좀 봐야 되는 게 세계 경제의 중심, 어떻게 보면 세계 문화, 사회의 중심은 사실 미국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 힘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미국 부동산 얘기를 하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거의 그리고 없어요.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또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 부동산이 중요한데도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제가 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주식을 네. 엔비디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사실 해외 주식, 특히 미국 나스닥, 뭐 S&P 500 여기 주식에 지금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자, 지금 엔비디아 다음 타자. 글쎄 TSMC가 되나? 사실 삼성전자가 돼야 되는데. 저는 엔비디아 주식 번 걸로 네. 미국의 부동산 사보자.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한 나라의 GDP가 올라가고 네. 일종의 투자 자금이 개인적으로도 커지면 해외 네.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해외 주식을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더 확장되면 미국의 그러니까 해외의 부동산 쪽으로 가요. 돈이. 네. 결국은 부동산으로 귀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이 한국 네. 사람이 미국의 부동산 집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뭐 문제 없죠. 전혀 문제예요. 세금 많이 내는 거 말고는. 세금도 사실은 그 만약 가격 상승폭이 훨씬 크다면 네. 아 그렇죠. 주식도 그렇잖아요. 그럼요. 주식 20% 세금 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엔비디아 사잖아요. 왜? 감안을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수익이 더 더 오르니까. 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미국 부동산을 이런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흥미롭다. 아, 그래서 오늘 그 재밌을 것 같네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자, 미국 부동산 이야기 아마 좀 생경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미국 부동산을 이해하면 전 세계 경제, 특히나 우리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지금 광수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네, 시작해 볼까요? 이거는 네. 최근에 2018년부터 최근까지의 전 세계 주택 가격을 비교해 드린 그래프예요. 근데 딱 보시면 어쨌든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코로나 이후로 집값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났죠. 네, 모든 네. 나라가. 네. 근데 금리가 인상되고 수요가 감소하고 뭐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부분 다 하락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빨간 거를 한번 보세요. 유일하게 계속 오르는 나라가 있어요. 와, 빨간 거 156을 치고 있는 저 나라는 혼자 안 빠져. 아, 미국이네요. 그렇죠. 와, 좀 치네. 그렇죠. 야, 네. 흥미롭죠. 근데 진짜 다른 지금 어. 지금 완연하게 꺾인 네. 나라는 캐나다고요. 네.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꺾이는데 반해서 미국은 정말 이 미국 주식 시장처럼 우상향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양새네요. 계속 올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주식시장이 할 때는 뭐 대표적인 주식들이 뭐 AI라든가 그런 빅테크라든가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의 부동산은 왜 오르는지 지금 이유를 찾아봐야죠. 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지만 이런 현상을 볼 때 원인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네. 원인 파악을 해야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의 집값이 안 빠지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이거예요. 아, 이건 빠르게 뭐냐면 감소한 주택 매도 물량. 이게 미국의 주택 매도 물량인데요. 네. 매도 물량이 굉장히 2022년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계속 강조하죠. 집값을 결정하는 것보다 수요와 공급. 공급인데 어떤 공급? 매도 물량이다. 매도 물량. 그렇죠. 네. 미국에도 이 매도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해. 그러니까 살 사람은 있는데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으니까. 그럼 값이 당연히 오르죠. 그래서 오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아, 근데 왜 미국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팔까? 그러게요. 왜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을까?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 여기도 결국 담보대출 금리가 근데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네. 뭐냐면 다른 나라는 금리가 올라서 집을 팔거나 네네. 안 사는데 어. 미국은요. 금리가 오르니까 더 안 팔아요. 안 팔아.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금리가 오르고 손해가 커지면 오히려 장기 보유를 했던 분들이 뭐 이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좀 뭐 파는 모양새였다면 그렇죠, 그렇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는데 안 오히려 팔아. 매도 물량이 더 위축되는 모양새네요. 반대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놓은 집이 저금리 대출로 받아놨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팔고 네. 이사 가거나 새 집을 갈 때는 고금리를 받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사 갈 집을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구나 지금. 비싼 대출을 받아서 가. 저리로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내 집을 값이 올라도 팔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새로운 대출 받을 때 고금리로 일종의 대환이나 차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미국은 금리 인상이 매도 물량을 줄였고 네. 그게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같은 금리 인상이지만 이 시계열을 조금 뒤로 가보면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시사점은 두 개예요. 네. 꼭 제가 강조하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파는 매도 양, 물량이라는 매도 거. 물량. 그걸 미국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냐면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근데 미국을 보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인하돼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네. 금리가 인하돼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겁니다. 공식이 금리, 집값 이게 아니라 이 가운데
이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이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는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이 빠진 게 아니고 금리가 인상되니까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던지 그렇지. 수요가 감소해서 감소하든지. 떨어진 거죠. 네. 근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더 이상하게 안 파니까 오히려 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집값이 정말 금리 업, 집값 다운, 금리 다운, 집값 업 이게 아니라 항상 가운데 무언가 존재하고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돼도 집값은 안 오를 수 있다는 거 하고 네네네. 금리가 반대로 올라도 집값은 안 빠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네. 최근에 너무 금리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부동산에 들어가면 안 되겠군요. 굉장히 좋은 질문. 안 빨아서 오르니까. 네네네. 그런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거의 뭐 100년이 넘게 처음 일어나는 변화. 그래요.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네. 제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 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요. 지금 미국의 각 주에 주택 가격 상승률이에요. 네. 진하게 표시된 지역일수록 가격이 많이 오르고 많이 오른 거고 반대로 흐린 지역일수록 오히려 집값이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전체적으로 딱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중동부 쪽은 그래도 변화가 많고 근데 저 가운데 쪽은 미국 이 가운데 쪽 워낙 저기 사막지대여가지고 일단은 확실히 해안가 플로리다를 비롯한 네. 올랜도를 비롯한 저 해안가 부분이 좀 급격하게 오르는 게 좀 보이고요. 그렇죠. 동부 쪽이. 그리고 북쪽은 상대적으로 좀 네. 내리거나 네. 정체된 상황이죠. 그렇죠. 뭐 시애틀을 빼고는 뭐 오레곤이나 저런 데는 쭉 지금 변화가 크게 없네요. 저런 적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미국의 집값은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이나 북부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쪽에 수요가 많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저 지역이 정확히 뭐냐면 북위 36도 지점이에요. 네. 저걸 밑을 썬벨트라고 해요. 네. 선벨트. 저게 태양이 그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썬벨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커지고 있어요. 오. 반대로 저 북부 지역은 뭐냐면요. 스노우벨트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업지대한 지역에 집값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신기하네. 그냥 저기 딱 보면 완연하게 명확하게 모양이 갈리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왜 그러냐는 거죠. 그렇죠. 네. 이유는 이거 보세요. 이게 인바운드 무브 레이트인데 뭐냐면 네. 쉽게 말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비율이에요. 유입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썬벨트 지역의 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있어요. 북쪽에선 빠지고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인구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하하. 이건 역사상 거의 그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남북 전쟁 남북 이후로. 전쟁. 왜냐면 남북 전쟁 때 남쪽이 이기면서 아니, 네. 북쪽이 이기면서 네. 남쪽의 인구들이 대거 북쪽으로 이동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북쪽만 개발됐잖아요. 근데 이제 인구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허. 야 남쪽 더운데 지구 가뜩이나 온난화 때문에 지금 남쪽 더운데 왜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유가 네.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봤더니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텍사스, 캐롤라이나 네. 뭐 이런데 테네시, 조지아, 아리조나 네. 이런 데들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반대로 주는 게 어디입니까?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이런 와 데잖아요. 미시간 뭐 하와이 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버지니아 예전하고 야.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값 비싼 동네들이 있거든요. 뭐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에 하나인데 인구가 줄고 있다. 뉴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의 교포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 중에 하나가 뉴저지입니다. 그 집값이 정말 상승이었는데 뉴저지가 줄고 있다? 그렇죠. 와 이건 의외인데요. 캘리포니아, 뉴욕이 준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동하는 사람들이 왜 이동하는지 네.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일단 세대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아 Z 세대, Y 세대, X 세대 중에서 뭘 해서 우리가 MZ 세대라고 그렇죠. 하는 그 세대의 이동 비율이 굉장히 커요. 아.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들한테 물어봤죠. 네. 왜 이동하니 너? 왜 이동하는가? 네.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이유가
어포더블 하우징이요. 아 결국 집이구나. 집값이 너무 비싸요. affordable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집. 그렇죠. 살 수 있는 집이 북쪽에서 너무 없으니까 이동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시사점을 줘요.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부동산은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 그렇죠. 항상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집값이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계속 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에는 북쪽의 유효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네. 그러니까 인구가 단순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유효 수요 집을 살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점점 줄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뉴욕 집값은 안 빠져. 뉴욕 다 살고 싶잖아. 아니요.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네. 그러면서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저는 단순한 이동이라고 보고는 있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이동하면 네. 상업지대가 또 개발되고. 그렇죠. 최근에 흥미로운 건 뭐냐면 미국에 지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잖아. 한국도 네. 마찬가지. 삼성전자, 갔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뭐 LG와 현대자동차. 그렇죠. 다 네. 지금 미국에서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짓는 데가 이쪽이란 말이야. 아 남쪽이 남쪽 조지아죠. 벨트구나. 네. 선벨트 쪽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공업 생산 단지라든지 네. 산업 단지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네. 당연히 일자리가 많아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선벨트 지역에 굉장한 예전하고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텍사스에 출장을 휴스턴에 갔는데 네. 진짜 좀 공허하잖아요. 아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 예.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집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인구가 유입되고 공장이 생기고 상업지대가 생기고 그래서 미국에서 또 가장 큰 문제가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너무 오래된 집이 많아요. 아 많죠. 예, 정말 많죠. 예, 그래서 목조주택인데 뉴욕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대부분 미국에서 집을 진 언제가 가장 많이 지었냐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많이 지었다고요. 네, 네. 그때 지어진 아파트가 이제 50년, 60년, 70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니까 다 새 집이네. 아 그리고 싸.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쥐도 안 나오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남쪽 지역에 쉽게 말해서 요즘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은 거리 가기가 좀 힘들어요. 아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노숙자가 많고. 아 그다음에 요즘 뭐 대마초도 합법화되고 이러면서 사실 지금 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길거리 이제 마약, 그렇죠. 중독자들, 그렇죠. 그다음에 노숙자들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전체 지역은 아니지만 네, 그런 것들이 네. 좀 확대되고 있어서 저 작년 말에 시애틀하고 네. 서부 쭉 다녀왔거든요. 네, 네, 네. 좀 무섭더라고. 아 그래요. 워낙 또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참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일컬었던 특히나 서부 쪽은 그랬는데 서부 쪽이 지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괴리감이라고 해야 될까 비현실성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부동산에서도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면서 지금 공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맞죠. 그 얘기 이제 다시 드릴 건데. 네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이유는 세이퍼예요. 세이프 에리아. 네. 안전. 네. 매슬로 5단계 욕구설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관한 욕구.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하고 산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구 이동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근데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게 인구 이동이 그동안 뭐 이게 비율인데 이 레이트가 그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잘 이사를 안 갔어요. 아 그렇죠. 사실 이사 잘 안 가죠. 한 집에 그냥 쭉 사는 편이죠. 문화권 자체가. 예. 네. 그런데 이런 이동은 굉장히 큰 변화를 얘기하는 거다. 아하.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 있게 다른 시대를 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지역의 집값이요 엄청 싸요. 낮아요. 아, 네네네. 평균 집값이 막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 한단 말이죠. 어허. 평균 집값이 그러니까 20만 불 정도면 지금 시세로 하면 뭐 한 3억 정도. 그렇죠. 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것도 3억 원. 그냥 주택이 아니라 복층 주택. 그렇죠. 다 잔디 가라지 있고. 있고, 마당 있고. 우리나라 서울 평균의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에요. 아, 야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나라가 너무 비싸요. 지금.
근데 미국의 남부에 마당 있는 집이 평균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인데 더 중요한 게 이런 집들이 지금 임대료가 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앵커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사 갈 때 집 먼저 사는 사람보다 일단 임대하는 사람이 한번 살아보고 이런 사람들이 일단 많을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젊은 세대가 돈을 사서 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수요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을 사놨는데 임대료가 막 쭉쭉 올라가요. 사람들이 막 유입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미국의 주택도 투자로 한번 보시면 흥미롭다. 그런데 이 남부 지역에 또 보유세라든가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지만 네.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르죠. 일부 지역엔 베네핏도 많이 주고 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도 사실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큰 변화를 보면서 미국의 부동산을 잘 보시라.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인플레이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인플레이션 안 빠지기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높였잖아요. 금리를 높인 것은 결국 지금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눌러주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면 사람들이 은행으로 돈을 집어넣고 경제가 좀 경색이 되고 그럼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건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경제가 너무 좋고 지금 뭐 불황이 전혀 정말 씨알도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지금 부동산에서도 지금 불이 지금 화를 타오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또 뭐냐면 쉽게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를 산정할 때 부동산 관련된 비중이 미국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30-40%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일어나면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기는 네.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 상황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가 지금 사실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의 인하 상황이 이게 지금 부동산조차도 이렇게 활황이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아까처럼 미국에서 투자가 막 이루어지니까 네. 노동자도 증가하고 네. 외국에서 뭐 유입되는 인구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지금 미국의 부동산이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와, 이거 전혀 몰랐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공실이 많다. 뉴욕도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하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는 뉴스는 사실 저희가 많이 접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다? 남부 벨트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오히려 더 불타오르고 있군요. 그렇죠. 이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국 인구의 대이동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거시경제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조금 더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네. 미국의 부동산에도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또 원칙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네. 첫 번째는 금리의 변동 때문에 집값이 결정되는 게 바로 도식화돼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네.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중간 과정.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 네, 말씀드렸고 네, 네. 두 번째는 집값을 결정하는 건 매도 물량이다. 매도 물량. 미국도 그게 결정한다는 걸 보여줬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의 수요는 뭐다? 유효 수요라는 겁니다. 유효 수요다. 내가 살고 싶은 수요는 많죠. 네. 모두 다 강남에 살고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살 수가 없다. 그렇죠. 미국도 그런 차원에서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동산의 원칙들을 네. 기준으로 삼고 시장을 보고 그리고 판단하시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미국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진짜 한국에서 어떤 임대료 수익을 노리기 위해 뭐 얼마짜리를 보는 것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미국이 20만 불, 30만 불 짜리 매물이 지금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 투자의 어떤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옵션일 수 있겠다. 그렇죠. 얼마나 네. 좋아요. 저희가 여유자금을 갖고 미국의 뭐 부동산에 투자 제가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죠. 네. 네네. 만약 거 했는데 거기서 임대료 받아서 저희가 유입되면 그거 외환. 그렇죠. 그렇죠. 네. 일종의 수출한 거죠. 뭐. 외환 수익이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도 해외 부동산 이건요.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국민연금, 뭐 연금들도 다 외국의 부동산을 다 투자해놨잖아요. 근데 개인은 왜 못합니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의 확장을 하는 차원에서 오늘 미국의 부동산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절대로 뭐 투자를 꼭 하십시오, 미국으로 떠나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좀 시야를 확장하는 계기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 부동산 뭐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앞으로 미국의 부동산을 자세히 보자. 자세히 관심 보자. 갖고 예,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면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오늘의 이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부동산 미국 부동산 재밌네, 봐야겠네. 네.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도 미국의 부동산 관심 가져야겠네. 네. 이런 생각.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을 계기로 해서 미국 부동산의 더 깊은 이야기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뭐 인도네시아, 저희 어디 뭐 몽골로도 가볼까요? 계속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돈이 되는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